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당신은 국어의 달인 11에서 12차 시 수업하는 날입니다. 보조자료에 있는 학습지를 다운받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출력을 해서 자기 반번호 이름을 쓰고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하면은 고전시가 4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오늘 고전시가 4편을 공부하고 나면 다음 차시 때는 이 고전시가의 내용들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 한 편을 골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화 쓰기를 할 거거든요. 그 동화 쓰기 밑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고전시가 4편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시가입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우리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4줄짜리 노래입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공무도하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하는 임은 그의 물을 건너고 말았네. 타하이사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임이여 이를 어이할꼬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랑한 어떤 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을 건너서 그 물살에 휩쓸려서 죽어버렸다는 내용이네요. 어쩌면 좋냐라고 한탄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해동역사라고 하는 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에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을 때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너는 것이었다. 뒤쫓아온 그의 아내가 그를 말리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그 미치광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이를 본 그의 아내는 남편을 안타깝게 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울다 문득 갖고 있던 공후라고 하는 것은 고대 현악기 중의 하나입니다. 기타처럼 생겼겠죠. 공후를 타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를 다 부르자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는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마디마디 구슬펐던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여옥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벽에 걸렸던 공구를 끌어안고 그 노래를 바탕으로 연주를 하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옥은 이웃에 사는 아낙네 여용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 주어 이것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책에. 자, 그러면 이 시가의 배경 설화 속에서 발견되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찾으면 많죠. 대략 5가지 정도만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한번 정리해봐 하면은 너무 뻥쪄하면서 뭐를 정리하라는 거지? 뭘 발견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잘 빨리빨리 못 찾더라고요. 일단 선생님이 한번 찾아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남자가 머리를 하얗게 풀어헤친 백수광부라고 했죠? 백수광부란 말은 없나? 자, 보자.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백수광부가 됩니다. 이 백수광부 사나이가 술병을 끼면서 비틀거려서 거의 술에 취해 있었죠. 이런 걸 보면 그때도 정말 그 옛날인데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남자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건너지 말라고 계속 뒤에서 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을 건넜습니다. 술 취하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본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말이 옛날부터 존재했는데 도대체 아내가 그거 건너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지요. 참 술 취해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도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술 취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술 취하는 거 정도 한번 흠뻑 취할 수도 있지 뭐 어른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관리 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죽었고요. 그쵸? 요즘도 술 취해서 뭐 길가에 그냥 드러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 아직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는데 아내가 노래를 부르다가 따라 죽었다고 했지요. 이런 걸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된다는 뭔가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책 읽으면서 많이들 아마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내도 따라 죽어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마치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딸려있는 부속품 마냥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 때문에 따라 죽은 건지 그렇게 의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여자 혼자서 살긴 너무나 힘든 세상이어서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지금도 여자의 권리가 많이 높아진 세상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많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또 존재하고 있는 면이 아직도 존재하는 걸 보면 이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죠? 아, 여자 혼자서 살기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남편이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자 노래를 막 부르는 장면이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요즘이나 옛날이냐 이렇게 슬픔을 노래로 이겨내려고 한 사람들이 존재했구나라는 걸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었죠. 자기의 남편이 죽어버려서 너무나 슬픈 심정을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노래를 그때에도 사람들이 참 만들어서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진짜 이거 선생님이 이거 발견하면서 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광리자고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를 막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죠. 이런 걸 보면 선생님은 아니 그 술 취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따라 죽는 이 모든 거를 지켜보면서도 그럼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웃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 그러면 이런 걸 자, 5가지 선생님이 적어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찾아낸 내용들 중에서 적고 싶은 것 5가지 뽑아서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위에서 발견한 내용은 지금 우리네 삶과 별로 다르지 않죠?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잠시만요. 꺼야 되겠네. 자, 위에서 발견한 내용은 지금 우리네 삶과 다르지 않은데 선생님이 깨달은 것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견디려고 자기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술을 마셔서 잊어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 시 속의 백수광부도 잘은 모르지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자살을 한 건 아닌가 싶다. 이거 선생님 추측입니다. 절대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신나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기에 술을 마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일까?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다. 하지만 나를 걱정하고 말려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백수광부는 아내가 제발 죽지 말라고 말렸잖아. 그런 단 한 사람만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날 걱정해준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라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자, 이렇게 선생님은 느낀 점을 적어봤어요. 선생님의 느낀 점을 그대로 베껴 써서는 안 되겠지요. 자, 여기 자기가 느낀 점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혹은 뭐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뭐 이웃이 죽는 걸 지켜보면서도 한번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집에 쪼르륵 가서 자기 아내한테 야 내가 오늘 이런 거 봤는데 하면서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삭막한 것 같다. 어떻게 이웃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걸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적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낀 점 있으면 꼭 적어보세요. 자, 이제 2번째 시조는 황조가입니다. 다음 고전 시가를 읽어봅시다. 편편황조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자, 이렇게 4줄짜리 한문 노래만 전해지고 있는데 역시나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이 노래를 해석을 해보자면 헐헐 나는 꾀꼬리 암수 다정이 노는구나.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달랑 이 노래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배경설하고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기원전 1세기경 동명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제2대 왕이 된 유리왕은 송씨를 왕비로 맞았으나 왕비는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왕은 두 여자를 계비로 맞이하였는데 계비는 이제 이어지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이을 계자야 이게. 두 여자를 계비로 맞이하였는데 우리나라 골천 사람의 딸 화희와 한나라 사람의 딸인 치희였다. 이 두 여인은 왕의 사랑을 두고 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양국의 동서에 두 궁전을 지어 따로 살게 하였다. 어느 날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이래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두 여자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이때 화희가 치희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한나라의 처단 계집의 몸으로 어찌리 무리히 구느냐
라고 하니 치희는 부끄럽고 분하여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돌아와 이 말을 듣고 곧 말을 달려 쫓아갔으나 치희는 노여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왕은 나무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쌍쌍이 논이는 꾀꼬리를 보고 왕이 느낀 바 있어 황조가로서 외로움을 읊었다. 즉석에서 역시나 지은 노래네요. 자, 여기에서 발견한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또 적어봅시다. 지금이랑 비슷한 점은 또 없는지 찾아 적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적어봅시다. 자,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선생님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발견한 거 선생님 첫 번째. 아내가 죽어버려서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지요. 뭐 지금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저기 어느 곳이냐.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존재를 하지만 요즘은 뭐 거의 그렇지 않죠. 일부 일처제인데 이때는 왕이니까 능력, 권세를 지닌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여럿이다 라는 걸 선생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부 일처제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진짜 돈 되게 많은 남자가 있으면 막 그 남자의 돈을 좀 얻어 써보려고 막 유혹하는 여자가 막 달라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돈 많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돈을 한번 자기도 얻어 써보려고 막 추근대고 이런 남자들이 존재하죠. 이런 것처럼 능력과 권세를 지닌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진짜 여자가 여럿이다. 과연 이렇게 내 주변에 여자가 많을수록, 아내가 많을수록 행복할까?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이 내용으로 수업할 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남학생들한테. 자, 아내가 많을수록, 뭐 애인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양날이 많이 걸칠수록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혜롭네. 어린 나이지만 여자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었는데 이건 정말 착각이죠. 정말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있을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남자를 둔 여자들은 되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렇죠. 한 남자의 여자들이 쫙 있는데 그 여자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고 이런 경우 솔직히 잘 없죠.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사이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화희를 선생님도 맨날 헷갈리는데 이게 보자. 화희가 치희를 공격을 하죠. 너 우리나라 사람 출신 아니잖아. 이러면서 한나라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중국 땅인데 너 이 나라 출신도 아니면서 외국인이면서 어디 까불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여기 보면 한나라의 천한 계집으로 무례히 구느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출신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네요. 우리도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막 무시하고 소위 진짜 뭐 유럽, 미국에서 온 백인이면은 뭐 우러러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자, 이렇게 외국인 출신이라고 약점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네요.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리왕이 정말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좋은 남편이었으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좀 참고 이제 남편이 뭐 나의 방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내가 그랬지만 당신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남편 없는 사이에 바로 그냥 고향 가버리죠. 그럴 수 있다는 건 선생님 생각에 남편이 믿을만 하지 못했던 거죠. 평소에도. 그러면 아내는 떠날 수 있다. 요거 발견해 봤습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선생님은 역시 일부 일처제는 진리로구나. 머리 아플 일이 없다. 여자 여럿이면 머리 아플 일이 존재한다. 좋을 거 없다. 그런 걸 발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가입니다. 헌화가 헌 드릴 헌자의 꽃화자죠. 꽃을 드리는 노래라는 뜻인데요. 읽어볼게요. 선생님 이거 못 읽습니다. 이거는 한문 아니고요. 이두라는 방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하자면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가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라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건데요. 이두가 아니고 이거 향찰이 뜻이다. 이렇게 뜻과 음으로 이렇게 막 읽어내는 건데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역시나 배경서라고 함께 전해지는데 읽어볼게요.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할 적에 도중에 바닷가에 머물러 점심을 먹었다.
그 옆에는 1000길 높이의 바위 봉우리가 있어.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둘렀으면 돼. 못하네요. 둘렀으며 꼭대기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이 그것을 보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꽃을 꺾어다 바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니 그 따르던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그곳은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옵니다. 하며 위험하여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때 곁으로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옹이 웬 할배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꽃을 꺾어오고 또한 노래를 지어 바치었다. 그 노옹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자,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시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다고 한 일을 노인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남들은 아이고 뭐 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부하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하들은. 그런데 그 지나가던 할배는 해냈습니다. 자, 왜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마음가짐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선생님이 느낀 겁니다. 정말 사람은 누군가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한 번씩 막 기적이라고 일으키는 일들이 있죠.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막 우리 아이가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러면 막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엄마가 자동차를 번쩍 들어올려서 아기를 구한다. 이런 내용 실화로 존재하는 내용이 막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발견해 봤고요. 자, 뭐 비슷한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왜 못해? 아무리 높은 봉우리에 꽃이 있어도 하려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발견해 봤고요. 또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이라도 해보자. 뭐 설령 꽃을 못 꺾어 오더라도 도전이라도 해보자라는 이런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하게 된다. 선생님은 한 이 정도로 발견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시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노인에게서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적어봅시다.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위 내용이나 아래 내용이나 뭐 비슷하게 적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시가입니다. 한시네요, 이번에는. 곡자라고 하는, 요 곡은 이제 곡하다,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거 알죠?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건현상이에요. 자, 이거 왼쪽 건 안 읽을게요. 해석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귀여운 딸아이 여이고, 딸이 죽었네요. 올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아들도 죽었습니다. 서러워라 서러워라 광릉 땅이요. 광릉 땅에서 자식 2명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두 무덤 나란히 마주하고 있구나. 사시나무엔 쓸쓸한 바람 불고 숲속 도깨비불 희미하게 빛나네. 종이돈 살라 너희 넋을 부르며 무덤에 술잔 따르며 죄를 올리네. 너희 넋이야 원우인 줄 알고 밤마다 서로 어울려 놀겠지. 비록 아기를 다시 가졌다고 한들 어찌 잘 자라길 바랄 수 있으리요. 부질없이 황제사를 읊조리다. 애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는구나. 언한설언이 지었습니다. 허균의 누나라고 알려져 있죠.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선생님 또 헷갈리는데 허균의 여자 형제입니다. 자, 이 헌한설언이 지은 이 한시 속에서 말하는 이의 상황과 그 심정을 발견하여 적어봅시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례를 알고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세요. 자,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이 자식이 죽는 슬픔이죠. 자,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슬프지만 내 자식이 죽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연달아 2명이나 잃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보면은 내가 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또 낳은들 앞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죠? 잘 자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또 불안하죠. 또 이 아이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아마 안게 되겠죠. 진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이거 없네. 선생님이 답을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이건. 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거 있으면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자녀가 죽어서, 우리 갑자기 그러니까 세월호 생각이 나네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병이 있어서 자식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도 슬픈데, 진짜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편안하지가 못하잖아요.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상황. 그 부모들의 정말 피 끓는 애통하는 심정을 여기다 한번 상상해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고전시 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그 느낌을 살려 한마디의 명언을 지어 표현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건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뭐 4편 중에 아무거나 한 편을 골라서 지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공무도화가에서 내가 느낀 점이 많다. 그러면은 뭐 내 눈앞에서 사라진 이웃도 다시 찾아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 이웃을 혹시라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니까 내 이웃집 한번 들여다보자. 뭐 이런 식의 명언을 지어본다든지 뭐 곡자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들, 딸, 뭐 있을 때 잘하자. 뭐 이런 걸로 적는다든지 뭐 이렇게 느낀 점 하나 명언으로 지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오늘까지의 분량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린트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적으면 되고요. 지금 프린트 없는 친구들 있죠? 프린트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파일을 변환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막 말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쳐서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요. 캡처해서 뭐 이도저도 안 돼서 나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못해요 하는 친구들은 뭐 빈 종이에다가 요 빈칸들에 들어갈 답만 다 옮겨 적고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필기를 잘 하고 있는지는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올리라고 하는 거니까 올려보도록 하세요. 요게 오늘의 활동이고 다음 13, 14차 시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동화책 찍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